자, 역사적으로 궁전은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궁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건축되어진 스테이지, 무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축이 되어진?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하면은 impress는 이제 우리 impression에서 나온 동사인데 인상을 주다란 뜻이야. 그리고 intimidate는 위협하다. 인상을 주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아주 면밀하게 건축되어진 무대라는 거야. 이건 단순히 지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궁전은. 자, 예를 들면 궁전에 돌이라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상징을 하냐면 permanence and strength, 영속성,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강함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돌 자체가 그렇잖아. 돌은 안 변하고 세잖아, 그치? 그리고 유리는 어떤 거를 제안하냐면 뭔가 평등하게 파워풀한 거를 동등하게 파워풀한 무언가를 제안한대. 여기서 동등하게 파워풀한 뭔가가 뭐냐면 그냥 돌이랑 같은 급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유리는 돌과 같이 되게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구나. 근데 특히나 어떤 힘을 상징하냐면 시각적인 힘. 왜냐면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유리는 투명하잖아. 투명하니까 안에 거 다 볼 수 있잖아. 그치? 시각적인 것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이제 제안한다. 자, 궁전의 창문에다가 궁전의 창문이래. 자, 궁전에다가 거대한 창문을 도입시키는 거야. 궁전에 큰 창문을 설치하잖아. 그러면은 룰러, 통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들의 subject, 신하들을, 국민들을. 자, 뭐 하면서? emphasizing, 강조하면서 그들의 elevated position,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통치자들의 지위가 높은 그런 지위를 강조하면서 그 궁전에 누가 살지? 이런 통치자들이 살잖아. 그러면은 궁전에서 이제 궁전이 보통은 높은 곳이니까 높게까지 지어지니까 거기서 유리를 거대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밑에를 봐야 되겠지.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통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밑에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는 거지. 다시 한번. 내가 서열이 위다. 내가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아니. 이제 뭐 궁전이 뭐 엄청 뭐 크잖아, 그치? 뭐 되게 위에 있잖아. 근데 왕이 설마 1층에서는 안 살겠지? 높은 층에 살겠지? 높은 층에 이제 그 높은 유리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요 밑에 있잖아. 신하들이랑 뭐 그 국민들을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지. 이 사람들을.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럼으로써 밑에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것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야. 내가 서열이 위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이제 감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conversely, 반대로 it also allows subject. 이제는 신하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냐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제 위로 게이저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 리더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냐? creating a sense of awe. 이제 경외심이나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내가 이제 동등하게 사람을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가까운 느낌이 들어. 근데 너무 위에서 쳐다봐. 내가 위를 이제 고개를 꼭 치켜들고 저 멀리서 쳐다봐야 돼. 그래야 보이는 사람이라면은 경외심과 거리감이 느껴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한꺼번에 이 분사구문을 볼 건데, 쌤이 분사구문 나오면은 무조건 뭐 찾으라 그랬지? 연결된 문장에? 그치. 그러면 emphasizing에 연결된 문장의 주어는 뭘까? 강조하다. 통치자, 그치. 여기서는 좀 찾기 더 어려웠을 텐데 사실 여기 연결된 문장의 주어는 여기잖아. 근데 강조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얘인 거야.
통치자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는 거니까 잘 찾았어. 그래서 여기 능동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경외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야? 리더. 여기는 여기부터 주어를 보자면 이번엔 신하들이겠지. 신하들이 자신의 리더를 위로 쳐다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런 경외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subject, 신하들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왕을 보려면 위로 쳐다봐야 돼. 그런 행위부터가 경외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베르사유 궁전에는 Hall of Mirrors, 거울의 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울의 방은 lined with, 뭐로 둘러싸여져 있냐? 아주 반사되는, 리플렉티브, 반사되는 표면들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울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된 문장의 주어가 거울의 방이네, 그치? 거울의 방밖에 없으니까 거울의 방 입장에서는 설치를 당한 거지. 거울로 인해서, 거울로 설치를 당한 거지. 그래서 라인드라고 표현이 된 거야. 라이닝이 아니라 인간에서 거울이 설치가 되어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울의 방이 홀에다 스위치해줘야 돼. 자, 그 거울의 방이 magnified, 강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두고 있어. 그래서 지금 magnified랑 place드랑 둘 다 병렬 구조고, 뭐로 연결이 됐냐면 not only A, 그다음에 but also B로 연결이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이거도 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grandeur, 웅장한 공간, 그러니까 공간의 이제 웅장함, 웅장한 공간, 그거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사방이 다 거울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되게 방이 넓어 보이잖아. 끝도 없이 넓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을 어떤 위치에 두냐면은 센터에다 두는 거야. 센터에다가 왕을. 자, 어디 센터에 두냐면은 of a dazzling. 자, 거울 반짝이지, 눈부시지. 그러니까 눈부신 화면에 딱 중앙에다가 왕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베르사유에는 거울의 방이 있는데 사방이 다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어. 거울이 이제 다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무한대로 공간이 넓어 보이니까 웅장해지겠지? 그리고 왕이 거기에 딱 있다? 그럼 딱 왕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완전 센터에 있다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자, 또 분사구문 나왔어. 강화시키면서 그 왕의 앱솔루트,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키면서 끝도 없는 공간에 왕이 딱 가운데 있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키는 거야. 뭐가 강화시키는 거지? 여기도 연결된 문장의 주어 찾아볼까? 킹? 여기서는 킹이라기보다는 거울의 방이라고, 거울의 방이 강화시켜준다 라고 봐줘야 돼. 거울의 방이 그런 기능이 있잖아. 공간을 무한대로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센터 있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미러를 향한 분사구문이 라인드랑 그 다음에 강화시키다. 알겠지? 정확히 말하면 거울의 방이지만, 거울의 방이 거울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땐 수동태. 그리고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도 거울의 방이 강화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 use of glass in palace. 자, 그래서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 궁전에서의 유리의 사용은 wasn't, 단순히 aesthetic, 미적인 것만을 의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거야. 자, open sightlines, 열린 시야.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뿐만 아니라 유리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막혀있다라는 느낌보다는 탁 트인 시야를 의미하잖아. 그치? 탁 트인 시야가 허락하는 거야. 뭐를 허락하냐면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허락하는 거야. 여기도 약간 이제 저기 학원도 밖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 그래서 감시와 컨트롤을 이제 허락할 수 있겠지.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거든. 뭐 하면서? 분사구문 또 나왔어. 보장하면서. 어떤 걸 보장하냐면 안전함과 그 보안을 보장을 하는 거지. 그 통치 가문의 안전함과
보안을 보장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왜 안전함과 보안이냐면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호가 되거든. 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바로 이제 보호할 수 있잖아. 그치? 약간 뭐 사생활은 조금 침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통치 가문, 그러니까 왕 가문의 안전함과 보안을 보장해주면서 또 통치 가문 입장에서는 우리 신하들이 잘하고 있나,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서 이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는 서브젝트가 신하였지만 여기서는 콜티어스, 얘도 신하야.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뭐를 인지하게 되냐면 내가 관찰되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ontributing, 기여를 또 하는 거야. 또 분사구문 나왔네. 자, 뭐에 기여를 하냐면은 그 아주 careful, 조심스러운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 그런 거에 기여를 하면서 유리라는 게 이게 그 놀러온 사람이나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감시당하고 있구나, 내가 관찰되고 있구나, 내가 지켜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 궁전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겠다, 안전함이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높은 지위가 공고히 되는구나, 유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7, 8번 문장 합쳐가지고 무엇이 안전함과 보안을 보장해 주는 거야? 무엇이? 연결된 문장의 주어. 거울, 즉 열린 시야. 여기선 열린 시야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얘가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거울도 유리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비단 거울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유리 전체를 생각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그 면밀한 복종과 이제 존경의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 거야. 뭐가? 여기도 연결된 문장의 주어. 아니면은 여기는 연결 문장의 주어라고 하면은 그렇네, 맞네. 그러면 여기는 신하랑 방문객이네, 그치? 얘네들이 뭐를 느끼냐면 관찰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감시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느낌까지도 기여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감시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은 뭔가 복종의 기분,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되는 기분, 감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을 얘네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더벨이 뒤에 명사 나오면은 바로 그라고 해석하면 돼. 바로 그 구조가, 건축물이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바로 그 건축물이 dictated, 지배했습니다. 사회적인 행동들을. 그래서 우리도 뭐 굳이 옛날로 넘어갈 필요 없이 우리도 감시되고 있다고 느끼잖아. 투명 유리 안에 갇혀 있잖아. 그럼 우리도 지배당한다고 느껴.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준다고 느껴. 뭐와 함께 with glass acting as a silent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하면은 그 권력의 역학 관계에 대한 조용한 집행자. 왜냐면 유리는 조용하니까. 유리는 말 못하잖아. 조용한 집행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채로. 이거는 무슨 문법이 쓰였냐면 with 명사 분사 구문이 쓰였어. with 뒤에는 당연히 전치사니까 명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명사를 분사가 꾸며줄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분사가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고르면 되냐면 앞에 나온 명사 있지, with 다음에 나오는 명사, 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하면 ing고 수동적으로 하면 pp야. 알겠지? 그러면 act는 사실 일형식이어서 수동의 개념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 입장에서 유리가 행동하는 거잖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권력의 역학관계, 권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 사람과의 그 역학관계에서 조용한 집행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지, 유리가. 그런 채로 바로 그 유리가 있는 건축 구조가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다. 알겠지? 여기 질문 있어? 이런 분위기, 복종과 순종, 존경의 분위기에 기여를 해주는 거야. 본인이 이제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걔네들도 알아서 이제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복종
하겠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만든다기보다는 기여를 해주는 거지. 계속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약간 반항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질문 있어? 그러면은 서론물론 결론만 봐보자. 궁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깊은 인상과 위협을 위해서, 위협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감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감시당한 사람 입장에서 좀 위협도 될 수 있잖아. 아, 나 이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할 거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만들어진 무대 역할을 하는 거야. 거처라기보다는 무대가 가깝다, 궁전이라는 존재는. 예를 들면 궁전의 재료 중에 돌은 그냥 하나의 예시로 나왔고 우리 포인트는 유리였지, 그치? 돌은 영속성과 힘을 의미하는데 유리도 돌처럼 동등하게 강력한 무언가를 의미하고 특히나 가시성을 의미하는 거야. 창문, 거대한 창문을 설치해. 그러면 통치자가 국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거고, 국민은 반대로 통치자를 경외심과 거리감을 가지고 위로 올려다보겠지. 올려다보는 행위가 거리감과 경외심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유리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으로 또 예를 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거울의 방은 웅장함이 높아지고 절대권위가 높아져. 거울의 방은 사방이 다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리라는 거는 감시와 통제도 용이한 거지. 통치 가문의 안정과 보안도 보장하면서, 그리고 신하들 입장에서는 관찰되어진다고 느끼니까 복종과 존경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유리라는 건 결국에 권력 역학 관계 조용한 집행자야. 권력 역학 관계를 더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 행동도 지배해줄 수 있어. 왜냐면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없어. 내가 어디서든지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유리가 뭐 시야를 확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니까. 다음에 질문 없으면 이제 34번으로 넘어갈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침묵의 나선 효과에 대한 글이야. 이게 뭐냐면 내 의견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나도 소리 높여서 얘기를 더 할 수 있어. 왜냐면 나 옹호해줄 사람 많으니까. 근데 내 의견이 너무 비주류야. 그러면은 조금 짜져있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의견을 내도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수 의견은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거고, 소수 의견은 더 가만히 조용해지는 거고. 그게 침묵의 나선 효과래. 그래서 3번 문장의 주제고, 자신들의 의견이 대중적이라고 인식하는 개인들은 그것들을 표현해, 대놓고. 근데 자신들의 의견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은 조용히 있는데 그게 바로 침묵의 나선 효과래. 자, 그래서 정치적인 연구자, 저기 독일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노엘레 뉴만이라는 사람인데, 즉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찰한 거야. 대절이라는 사실을 관찰한 거야. 그 선거 캠페인 동안에 어떤 특정한 관점이 뭐인 것 같대? 더 많이 다뤄지는 것 같대. get play라고 하면은 그냥 다뤄지게 되다. 여기서 플레이는 놀다 아니고 다뤄지게 되다. 어떤 특정한 관점이 더 다뤄지게 되는 것 같다. 뭐보다? 다른 관점들보다. 그 다음에 때때로는 사람들이 뮤트라고 하면 이거 소리 줄이는 거지, 그치? 소리를 안 내는 것 같다, 그들의 의견을. 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네. 특히나 뭐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약간 인기 없는 거라고 인식이 되어지면은 말을 안 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절이 여기까지야. 알겠지? 접속사 대절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지. 이게 문장이 길긴 한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노엘레 뉴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 대절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구는 말이 많고, 그러니까 누구는 자기 의견 계속 피력하고, 누구는 자기 의견을 피력을 안 하더라. 만약에 자기 의견이 인기 없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이 상황을 스파이럴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른대. 콜 A, B, 중학교 때 배웠지. 콜 A, B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앞문장과 같은 상황들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침묵의 나선은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개인들이, 자, 어떤 개인들? who perceive, 받아들이는 개인들이야. 뭐를?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받아들이는 의견들. 아, 내 의견이 주류구나. 이런 이제 개인들이 그 의견들을 표현을 하더래. 반면에 whereas는 역접의 접속사야. 반면에 those who do not think their opinions. 여기 popular까지. 자,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 나는 비주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remain quiet. 조용함을 유지한다. 아,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네. 자, 그리고 참고로 remain은 이형식이어서 이형식이라는 거는 보어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뒤에.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여야 돼, 부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어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주어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조용한 거야? 사람들, 자신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꼴 quie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라는 명사 꾸며주려면 형용사로 수식해줘야 돼. 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who, 여기 who, 그리고 여기 who 이게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주관대, 맞아. 각각 앞에 있는 individuals, those를 수식해주고 뒤에는 시연의 말대로 주어가 없네, 그치? 그래서 수일치는 individuals에 맞춰서 복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hose에 맞춰서 여기도 do not think가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perceive 뒤에는 접속사 대절이 있어.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개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절이 생략이 됐네. 그들의 의견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 알겠지? 다음에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도 뭐야? 앞문장 전체지. 앞에 언급된 거. 이 나선 효과가 형성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얘네들이 발생한다. 어떻게? 나선형으로 발생을 하는 거야. 스파이럴이 아까 나선형이었으니까. 나선 형태로. So that, 그래서 one side of an issue. 한 문제의 그 한쪽이니까 그 한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질 거 아니야? 그 중에 한쪽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 그 이슈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그 중에 한 의견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거야. 알겠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한 의견은 주목을 무조건 받을 거고, 그리고 한 의견은 여기 endup이 생략이 된 거야. endsup이네, endup. 결국에 어떤 상태로 끝날 거냐면은 하나가 주목받으면 하나는 주목 못 받겠지. 매우 적은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왜 endup이 안 나왔냐면은 앞에 나와서 생략이 된 거야. 영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대명사, 대동사로 바거나 생략하거나 하는데 우리 좀 고2 후반이나 고3이 되면 될수록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아. 알겠지? 그래서 다른 사이드는 매우 적은 관심을 받으며 끝날 거지. 그래서 동사가 생략이 됐다, 여기는. 그 다음에 in everyday life, 모든 일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직접 뭐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이 담긴 배지를 찬다거나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배지가 있겠지. 그리고 그들이 범퍼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는 거야. 차에다가 내 신념이 담긴 문구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요즘에 제일 흔한 거 소셜미디어에다가 내 의견 적는 거. 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자신의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데, 이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apt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런 종류의 일들을 어떨 때 할까? 당연히 자신들의 의견이 주류라고 생각이 될 때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들이 인지할 때야. 뭐라고 인지할 때? 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다고 인지할 때, 즉 자신의 의견이 주류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한 의견들은 점점 더 약간 이제 안 보여져 가고 주류 의견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있어?
그러면 서론을 봐보자. 독일의 이제 독일 사람인 이 사람이 특정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왜 그런가고 보니까 다른 견해는 이제 별로 표출이 안 되는 의견은 인기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 거지. 침묵의 나선 효과는 이제 한 견해가 유난히 더 돋보이는 거야. 왜냐면 다른 그 비주류 견해는 인기 없으니까. 근데 이제 특정 견해는 다양한 방식대로 의견이 표현될 수 있어. 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인식이 된다. 내 의견이 주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행동, 이런 의견 표출하는 행동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선 효과를 한다. 그 인기 없는 건 계속 사라져가고 인기 있는 건 계속 커져만 가고 이런 게 이제 나선이지. 그래서 여기 질문 없어? 그러면 35번 가볼게. 자, 36번. 이것도 내용이 쉬운데 그냥 뭐냐면은 그 주제 찾기는 진짜 주제 문장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내용은 쉬운데 그냥 해양 생물이 이제 생존하려면 이게 물 속에서 사는 애들도 당연히 물이 필요하대. 근데 해양이라는 건 바다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잖아. 그냥 얘네들도 이제 소금기가 없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삼투 현상이라는 거 배운 적 있지? 언젠가 과학 시간에. 근데 이게 소금의 농도, 소금 쪽으로 물이 이제 다가간대. 그러면 소금이 물을 흡수하면 당연히 커지겠지, 부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날에 짱거 먹고 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이 그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이 붓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수영을 바닷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바닷물에 소금 농도가 더 많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바다에 계속 오래 있으면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바다로 다가. 그러면 내가 엄청 막 삐쩍 말라지게 되는 거야. 물이 수분기가 쫙 없는 상태로. 알겠지? 왜냐면 수분은 소금기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더 있는 곳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얘는 주제보다도 뭐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Even though sea creatures 자, 해양 생물들이 이제 거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시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다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물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take in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물을 그들의 신체를 위해서 그들의 신체가 뭐 하기 위해서 아주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풀명사가 나온 거야. 바로 앞에 그들의 신체가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it might bring with it 하면은 이제 그 해양 생물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바닷물로밖에 섭취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추가적인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떤 소금이냐면 그 바다가 이제 그들 그 소금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소금 추가적인 소금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물을 마셨어. 바닷물 마셨어? 그러면 바닷물 속에 소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을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 엑스트라 소금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소금은 observe가 뭐지? 이거는 그치 흡수하다. 물을 흡수합니다. Like a sponge 스펀지처럼 물을 다 흡수해서 observe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제 자그마한 소금 더미에 앉아 있다고 이제 해보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두는 거야. 자그마한 소금 더미를 작은 접시에다가 두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접시에다가 소금을 올려놓는 거야. 소금 더미를 쌓아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충분한 물을 더 해보라는 거야. 소금 주변에다가 소금의 사이드 옆부분에다가 양옆 부분에다가 뭐 하면서 콤마 확신하면서 자, 뭘 확신하냐면은 그 엣지라고 하면 끄트머리거든. 끄트머리가 소금에 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소금 더미를 이렇게 그 접시에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이 가장자리 있지. 여기다 물을 두는데 이 소금의 엣지 부분 끝부분이 물에 닿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솔트가 물을 흡수할 거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making sure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거든.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서 문장만 나왔는데 누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메이킹 슈어를 해줘야 돼. 여기도 분사 구문이니까 연결된 문장의 주어 찾아보자. 그치, you. 너가 확실히 해야 돼. 그러면은 소금의 가장자리부터 해가지고 물을 흡수하게 돼. 그러면 너는 이제 뭘 가지게 될 거냐면 젖은 소금 더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자, notice that. 뭐를 이제 눈치채야 되냐면은 근데 단순히 젖은 소금이 아니라 그 젖은 소금이 어떻게 됐어? 사이즈적으로, 크기적으로 증가했겠지. 이제 부풀어 올랐을 거 아니야. 사이즈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도 눈치채라. 그거 알아채라. 자, the same principle. 이 똑같은 principle, 원칙이 이제 해양 생물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접시에다가 실험을 했던 거와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그 바디 플루이드, 바디는 몸이고 플루이드는 액체야. 그러니까 체액이야. 바디 플루이드는 해양 생물의 체액 속에 체액이 더 이제 소금기가 있다. saltier. 뭐보다? 해수면 그 바다보다. 해양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바다보다 해양 생물의 체액이 더 소금기가 있다고 해보자. 더 염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소금, 그 해양 생물의 몸 속에 있는 그 추가적인 성분이 소금이 흡수하겠지. 바닷물을. 왜냐면 물은 소금기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만약에 몸 속에 소금기가 더 있으면은 물이 그 해양 생물 몸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럼 해양 생물의 몸도 붓겠지. 그래서 여기서 댐이 의미하는 거는 sea animal. 잠깐만. sea animal 아니면 더 가깝게 the creature's body.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는 왜 단복수가 다르냐면 그냥 생물체 그 해양 생물들 모두 다가 이제 부풀어 오를 것이다 라는 거지. 자, 반면에 근데 만약에 소금의 양, 바닷속에 있는 그 소금의 양이 is higher, 더 높아. 뭐보다 더 높아? 그 체액보다 더 해양 생물의 체액 속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높다고 해보자. 바닷물이 더 농도가 높아.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추가적인 소금이 이제는 끌어모으겠지. 액체를, 체액을. 누구로부터? 크리처스의 바디로부터. 바다 생물체의, 해양 생물체의 몸으로부터 그 체액을 빼내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네들은 이제 수분이 쫙 말라가겠지. causing it. 자, 그 해양 생물체의 몸으로 하여금 여기도 the creature's body. 얘네로 하여금 to dehydrate. hydrate라고 하면 이게 수분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dehydrate니까 수분이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몸이 수축하겠지.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야. 수분이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가 이런 상황을 커징하는 거야? 수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치. 그래서 이 가까운 문장의 주어가 여기 있잖아. 이 물 속에 있는 추가적인 소금이 유발하는 거야. 바다 생명체로 하여금 수분이 빠지고 그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몸속에 염분이 많으면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소금이 그걸 흡수하니까 우리가 붓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다 이제 생물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어쩔 때는 얘네 몸에 있는 염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바닷물에 염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대. 그때는 이제 해양 생물의 체액까지 다 바다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체액이 빠졌으니까 바다 생물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고.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서로는 봐보자. 해양 생물들도 이제 물을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분의 소금을 제거하고 섭취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라는 거는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를 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시에다가 소금더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만 닿게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이게 소금이 물을 다 흡수하면서 가장자리부터 쓱쓱 다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질 거야. 이제 소금 플러스 물의 부피가 되겠지. 이게 해양 생물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네들이 만약에 염분이 얘네들한테 더 많이 있다, 바다보다. 그러면은 바닷물을 흡수해서 얘네가 더 빵빵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바닷물에 더 많은 소금 농도가 있다, 그러면은 해양 동물의 체액까지 다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 말라 비틀어진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지문에서 질문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 37번을 볼 건데